자, 또 녹화를 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빨리 진도로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태양을 기준으로 음지, 양지 이런 걸 나눌 수 있었어요. 그 나누는 거에서 그러면은 위아래 봤을 때 위아래 어디가 양이고 어디가 음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위가 양인 이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이 음이다 양이다 이걸 해줘야 돼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물에 있어서. 자, 여기서 요 지금 빔 프로젝트 요걸 가지고 여기서 음과 양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빛이 양이고 또 기계 자체는 본체는 음이 될 수 있죠. 자, 이걸 또 뜯어보면 또 어때요? 뜯어서 또 음량이 나올 수 있겠죠. 껍데기하고 속을 봤을 때 겉에 나온 이 겉에와 속을 부분 봤을 때 음량이 나눠지겠죠. 하나에서 또 다시 음량이 또 나눠지고 이 기계 자체에서 봤을 때 열이 나는 곳과 열이 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럼 또 음량이 또 나눠지겠죠.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든지 간에 그걸 다 음량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 거. 참 쉽죠. 말은 굉장히 쉬워요. 이걸 갖다가 이제 옛날 사람들도 자연계를 보고 자연계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이 변하는 모습을 갖다가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그것이 음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음양의 기본 개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를 이걸 갖다가 옛날 용어로 썼어요.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영어 썼으면 벌써 영어로 썼었겠죠. 근데 옛날 동양 사람들은 영어를 안 쓰고 한자를 썼기 때문에 문서가 한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 할아버지 시대에 올라가서 지금 썼다 하면은 한글이 통용됐겠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그때 못 가서 한자로 써서 음양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양의 기본 개념, 음양의 기준선, 태양이다. 라는 거, 그 태양에 따라서 태양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죠. 태양이 없으니까 어때요? 집에 가서 쉬어야죠. 깜깜한데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달빛 보고서 뭐 좀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달도 없는 금날에는 할 게 없죠. 들어가 자야지. 그래서 그 생활하는 내가 먹고 살고 하는 이런 활동들도 태양이 있으면 먹고 사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고 태양이 없으면 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것이 그 기본이 되는 것이 태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태양을 기준으로 음양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태양 말고 다른 걸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태양일까? 근데 옛날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나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내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태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태양을 기준으로 했었다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될 수 있죠. 그래서 태양이 비치는 곳, 안 비치는 곳, 한자로 따지니까 또 음양이라는 글자도 바로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태양에 따라서 음양으로 나눈다라고 봤고요. 자, 이제 단소리 그만하고 수업 진행을 할게요. 자, 굉장히 많은 슬라이드를 굉장히 빨리 진행할 거예요. 뭐 처음부터 이상한 그림만 나오고 이거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뭐 코스모스 뭐 이런 책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겠지만은 뭐 옛날에 뭐 우주에 대해서 쫙 하는 거 동서양이랑 마찬가지로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뭔가 이렇게 딱 응고되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우주가 탄생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되는데 동양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던 데에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그 뭔가가 이제 하나의 구체화된 형상묘색이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그걸 갖다 태극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태극이라는 용어에서 그냥 요것도 아니고 그냥 원만 하나 그려놨어요. 동그란 원만 하나 그려놓고서는 그것이 태극도다. 동그라미 태극도. 그래놓고 그 태극 속에는 또 보니까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의 태극, 하나의 모든 물체. 이것도 하나의 태극이고 이것도 하나의 태극이고
저 프로젝트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의 태극이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다 태극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야기하는데 아주 근원적인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하나 생겨난 것. 뭐가 뭔가는 모르죠.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맛도 먹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여튼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뭐가가 하나 만들어졌다. 우주가 탄생한 이런 과정이다. 나가면서 태극에서 이제 이 음양이라는 두 가지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양이랑 그러니까 이런 기본 개념이 있을 때는 먼저 태양이란 걸 생각했다는 것이죠. 태양이란 걸 보고서는 음양이란 두 가지 요소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태양을 갖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했던 것이 이런 것 때문에 음양론이란 것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뭐 별거 아닌 학습 목표는 뭐 그냥 뻔한 것이죠. 음양에 대해서 이리저리 알아보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양의 개념에서는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태양이 있고 태양이 비추는 것이 양, 태양이 비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음지와 양지가 있어서 음양은 나눠진다. 뭐 이건 상수학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극에서 태극이라면 만들어지고 이 태극 속에서 음양이 같이 포함된 것이 태극이 된다. 라고 했고 이 태극이 음양으로 구분이 되고 또 음양이 다시 구분되고 저 빔 프로젝트도 또 음양으로 계속 속에서 나눴었죠. 나눈 것처럼 음양이 있는데 중에 음과 양이 있고 양 중에 음과 양이 있다. 또 그거에서 다시 또 음양으로 구분되니까 8개에서 8개라는 이런 용어까지도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뭔가 있는 태극을 요 프로젝트를 요 포인터를 음과 양으로 나눈다. 색깔로 봐도 요 색깔하고 요 색깔 음과 양 나눌 수 있겠죠. 음과 양을 나눠서 음과 양이다. 그럼 음적인 부분에서 또다시 음과 양을 나눈다. 음적인 부분의 음은 태음이고 음적인 부분의 양은 소양이고 양적인 부분의 음은 소음이고 양적인 부분의 양은 태양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사상의학에 말하는 사상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상이라는 것이 나오지고 이 사상이 또 한 번 또 분리되니까 또 분배되니까 권태이진 송관 강곤하는 8개라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8개라는 용어가 그 기본은 무엇이다? 음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 짝대기 하나, 짝대기 2개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걸 음양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마 옛날 사람들이 짝대기를 그린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썼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음양이라는 것이 됐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쭉 긋는 거, 끊어진 거 이렇게 나눠서 음양이라고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이건 같은 저 게임 하는 거죠. 오대로 게임 하는 거. 자, 그래서 음양의 개념 볼 때 유한의 회남자라는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소문에도 사기조신대로 이렇게 나왔다 해서 옛날 사람들 책에 이 소문지라는 책은요. 소문지라는 책이 있고 영추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흔히 내경이라 표현해요. 한약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지라 라고 보는 한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 가장 기본적인 책 하면은 내경. 그 내경은 2가지 책이 돼 있어요. 소문과 영추. 요 정도 말고 넘어갈게요. 소문과 영추에서 소문에 뭐 그 편수가 81편인데 그 81편 중에 2번째 사기조신대로 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다. 부사시오행자는 만물직무해라. 사시오행이라는 것은 만물이 근본이 된다. 라는 용어도 있고 음양의성도론에 황자가 음양자는 천지조에 만물지 관계요 변화지구모여 생사지본시요 치명지구야니 치변필구어 본이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막 써놨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하여튼 뭐 음양이 중요하다. 음양은 뭐 예요 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했다라고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음양은 어찌됐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봤고요. 자, 강윤상추의생 변화한다. 이름이랑지 위도다. 주역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름이랑지 위도. 한 번은 음이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거. 자, 음이 됐다가 또 양이 됐다가 음이 됐다 양이 됐다.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 오델로 하면서 흑돌이 이겼다 백돌이 이겼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도라고 한다. 변화는 돌이다 이치다 라는 걸 갖다가 옛날 사람들이 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쳐서 고민을 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그
기준점을 뭘로 잡을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뭘로 잡으려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모이다 보니까 태양으로 하자. 아마 몇천 년 걸렸겠죠. 그래서 태양이란 걸 딱 기준으로 했고 그걸 기준으로 음과 양으로 나누자 하는 것은 좀 쉽게 빨리 됐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집단지성이 모여서 음양론이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옛날 사람들이 했던 몇천 년 전에 걸쳐서 했던 작업들을 단 몇 분 만에 한 것이죠. 그런 걸 갖다가 알고선 있었으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삼고 음양을 나누자 하는 걸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상태들을 이렇게 한자로 써놨어요. 말도 안 되는 한자로 이렇게 막 써놔서 에라 모르겠다 넘어갑시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네. 기본 개념 봤을 때 하여튼 중요하다. 자연현상에 대해서 하여튼 두 가지로 나눴다. 음양 두 가지로 자연현상을 보고 음양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쭉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양이 기본 개념이라 해서 자, 요거 읽어주셔야 돼요. 한번 그 손에서 읽어보실까요? 대립과 재경. 예, 또 호금과 호용. 또 요거는요? 자, 요거는요? 상호 전화. 그 다음 요거는 분용성. 그래서 요 용어는 책마다 약간씩 달라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데 요거는 그냥 일단 우리가 한의학계로서는 이렇게 하는데 아마 생리학에서 약간씩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은 대립과 제약. 뭔가 알죠? 대립 제약. 대립은 뭐예요?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놈이 커지면 안 되니까 내가 더 크게 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너무 커지지 못하게 싸우고 있죠. 그 오델로 게임에서도 너무 커지지 않게 서로 싸우는 것처럼 서로 반대가 되면서 서로 제약을 하고 있죠. 그걸 설명한 것이고요. 호금과 호용. 자, 흑돌과 백돌이 있는데 흑돌만 다 있고 백돌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게임 오버.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간에 계속 있어서 서로의 근본이 되고 서로 써먹는 거예요. 흑돌과 백돌이 싸우면서도 서로 써먹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따로 띄워놓고 보면은 싸운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구나. 나무를 보면 좀 쉽겠죠. 나무를 봤을 때 음과 양을 어떻게 나눌까요? 목련 같은 거 봤을 때 목련의 음과 양. 양적인 부분은 어디고 음적인 부분은 어딜까요? 좀 크게 얘기해 줄래요? 다른 사람 다 들리게. 꽃이 피는 건 양, 음은 지는 거. 네, 그 시간적인 공간 개념이고 그냥 딱 지금 봤을 때 뿌리 부분은 음일 것이고 그 윗부분은 양이겠죠. 그래서 음양 이렇게 나눴으면 이 뿌리와 위에 있는 꽃 부분이 서로 간에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고 해야 되겠죠. 물을 끌어올려주고 영양분 밑에 내려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뿌리가 되고 서로의 쓰임다 나가는 것은 이런 걸 보고 설명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음양이 뭐지 읽고서는 딱 한 것 중에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이런 것들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죠. 그게 뭐냐면은 어떤 책을 써놨는데 인체를 보더라도 연한 부분과 딱딱한 부분, 음양이 교차되어 있다. 했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예외되는 게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건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는데, 연체동물, 속에 뼈 없는 이런 것들은 다 흐물흐물한 연한 것인데, 여긴 없지 않느냐. 그죠? 음양이라는 것이 뼈와 연한 살이 있어야 된다. 각각류로 보면 뼈가 바깥에 있고 살이 안에 있다. 그래서 음양이 된다. 말은 된다. 그런데 연체동물 보면은 다 흐물흐물한데 이건 음양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음양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데 그런 예외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모든 게 다 딱 거기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치를 봤을 때 이런 이치로 간다. 라고 하는 걸 봐줘야지
무조건 100% 맞게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왜? 자연계를 보고서 거기서 나타나는 이치를 갖다 보편 타당한 이치를 끌어낸 거기 때문에 100%딱 맞는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예외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더 편하겠죠. 그럼 상호 전환이라는 것은 음인 양으로, 양은 음으로 변하는 거, 그걸 갖다가 상호 전환이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분용성은 요 슬라이드 안에 음양을 나눠주고 또 분리해서 음양을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해서 계속 이 사상에서 이 8개까지 넘어가고 8개가 또 음양이 되면은 8 이 두 개 붙으면 16. 거기다 또 16, 16이 붙으면 34. 그다음 이 64개. 그다음 12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늘어나는 식으로 분리돼 있을 수 있다. 분용성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음양학설을 어떻게 응용하느냐. 우리가 대략적으로 음양에 대해서 후다닥 하고 넘어가서 다 배웠어요.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음양이 뭐지를 보고서는 그 책을 보고 대략 알게 됐죠. 그렇다면 뭐 책 한번 읽었다고 음양에 대해서 다 알면은 안 되죠. 네, 여러분들 다 음양에 대해서 벌써 다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책을 읽고 지금 이렇게 수업한 내용을 대략 듣고서는 이걸 계속 공부를 해야 되죠. 논어에서 말하는 학이 시습지. 학이 시습. 학은 뭐예요? 배우고 시습. 때로 익히는 거예요. 익힌다는 게 뭐예요? 자, 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엔 못하다가도 어느 정도 이게 막 내 몸에 익으면 잘 타게 되죠. 뭐 자전거 좀 어려우면 운전 배운다 할 때 처음엔 못 배우고 힘들죠. 그런데 이걸 갖다 내 몸에 계속 익히는 것이죠. 계속 연습을 해서 익히는 거. 그런 상태가 되면은 학이 시습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양에 대한 기본 개념이 딱 나왔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부연 설명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인체 적용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의학, 의학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인체에 적용해서 음양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 이것도 부위별로 보니까 상하, 체표, 체내, 몸통과 팔다리. 자, 몸통과 팔다리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일까요? 몸통과 팔다리. 네, 이유를 말해야 돼요. 자, 몸통이 음이다, 양이다. 몸통이 양.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를 대야 돼요. 이유를 말해야 되겠죠. 몸통이 양이다. 몸통이 음이다. 왜 양이고 왜 음이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몸통이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몸통이 양인 이유, 음인 이유, 두 사람이 서로 음과 양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건 왜 음이야? 이건 왜 양이야? 그래서 두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내년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또 보면은 둘 다 틀렸네. 내가 맞았네. 그래서 틀린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면은 어느 정도 교육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꼭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런 식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 싶으면은 틀렸어도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썸머리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걸로 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걸 꼭 이야기하면서 음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인체의 어떤 구조를 설명하기도 하고 생리기능적인 것도 설명해요.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걸 설명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해부학적 부위도 설명한다라는 거 있고요. 이건 그 다음에 병리 변화도 설명을 해요. 자, 인체에 감기 걸리면은 몸에서 열이 난다 라고 하는 것도 음양을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병리 변화까지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 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질병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겠다. 병리 변화, 이 생리적인 측면도 이야기하고 병리적인 측면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측면까지도 다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음양을 봤을 때 음이 약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약하니까 그걸 갖다 좀 보충시켜줘야 되겠죠. 양이 너무 약하면 양을 보충시켜주는 식으로. 그래서 음양이라는 기본 개념을 알고 있고 이 음양 개념이
서로 간에 싸우고 있으면서 음양이 내 몸 속에서 싸우면서 평형을 유지해야 되는 거. 이때가 가장 좋은 상태이고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병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그에 대해서 한쪽으로 성하고 한쪽으로 쇠퇴하고 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긴다 하는 것 쭉 나오는데 이건 뭐 병량 시간에 이야기해도 충분히 하는 거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건 모른다 하면 넘어가도 여러분한테 뭐라고 안 하니까 음양의 기본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그리고 진단에도 이렇게 쓸 수 있다. 병을 진찰하는데도 음양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색깔을 보거나 음성 소리를 듣거나 자 음성이 아주 막 크게 말하는 거랑 이렇게 죽어가는지 말하는 거랑은 보면은 좀 음양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말하는 것이 음이다 양이다. 왜 음이냐 왜 양이냐 왜가 가장 중요해요. 왜 그걸 갖다가 꼭 항상 다른 분야에도 계속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음은 자 요건 뭐라고 읽죠? 자, 쉬운 것부터 하죠. 양은 요건 뭐라고 읽죠? 요거 표 요거는 열 요거는 실 자 요거는 허 요거는 몰라 그죠? 네, 모르니까 넘어가요. 근데 허하고 실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한하고 열 그러면은 요게 뭐라고 되겠죠? 자 요거는 표고 표와 관련되어 있는 정반대되는 용어 뭐가 있죠? 표리가 부동하다. 아이 저 사람 겉과 속이 달라. 표리부동. 그 리자예요. 뭐 한자 구체어 몰라도 되죠. 때려 맞추면 되잖아요. 한약 책은 그렇게 때려 맞추면 돼요. 한약서 대부분 한자 우리가 한자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용어가. 그러니까 거의 그냥 쓰는 용어에서 좀 이렇게 추가하면은 거의 맞아요. 그래서 표리 몰라도 표리부동은 알잖아요. 거기서 표리부동이구나. 그래서 저 글자가 리자구나 하는 거 알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자, 음은 이허한, 양은 표, 열, 실 이로써 구분한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변증할 때 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기본 중에 기본적인 개념이죠. 음양만 하면 이게 다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냐. 열나는 것과 찬 거 어떤 게 음이고 양이냐. 허한 것과 실한 거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냐.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만 알면은 해결이 되는 그것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업하면서는 뭐 중요한 거 다 얘기 안 하고 기본적인 것만 쭉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여러분들이 그 음양이 뭐지라는 책을 보고 거기에 대한 독후감과 토론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죠.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다는 아니어도 한번 봤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음양이 뭐지라는 책이 그나마 좀 쉽게 설명했잖아요. 설명을 좀 많이 해주고 그렇다고 그 책이 100% 맞다? 아니에요. 그 책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책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구나. 그리고 그걸 갖다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이 책을 읽은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를 좀 더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죠. 치료도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써줬고요. 그 다음에 오행론에 관련돼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음양론과 오행론이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두 가지로만 설명할 때 음양으로 설명했죠. 그런데 이걸 갖다 두 가지로 하니까 너무 맹숭하죠. 옛날 사람들이 안만 보니까 이거 참 너무 시시해. 그래서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좀 더 추가를 해보자. 좀 더 복잡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도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 가장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골랐어요. 아까 말했던 거 여러분들은 지금 현대시대에서 21세기에서 말했는데 BC 20세기 사람들이 장군 할아버지 시대 사람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무엇일까를 또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딱 모아놓은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무, 달 우리 떠있는 달이죠. 그 다음 장작불 같은 거. 우리 장작불 일상생활에 볼 수 없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접할 수 있는 사물을 활용해서 음양의 성질을 한번 이야기해라. 대립과 후근과 호용, 대립과 제약 같은 이런 성질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이거는 다들 음양원벌이라는 책에 다 나와 있죠. 거기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니까 뭐 이거는 한번 옛날에 과제를 냈었던 학생들한테 과제를 냈었던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행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오행론에서는 이거예요. 목 따라 읽어보세요. 목. 그 다음 요거는 화. 요거는 색깔도 한번 봐주세요. 색깔. 나도 이 파워포인트만 넣으면 색깔까지 넣을 줄 몰랐어요. 내가 이 정도 시력까지 되나 했는데 파란색을 넣고 빨간색을 넣고 노란색, 백색, 흑색을 넣은 이유가 있어요. 자, 목은 뭐죠? 목은 나무, 화는 불, 그 다음에 토는 흙, 금은 금, 쇠, 그 다음에 수는 다 알죠? 자, 여러분들 과제가 다음 수업에서 물, 불, 흙, 나무 요 각각 5개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 나무를 보고 어떤 걸 느껴지느냐. 굉장히 어렵죠. 아마 그것도 오행은 뭘까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나무를 봤을 때 나는 무엇을 느끼느냐. 참 어렵죠.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지금 말한 오행론에 관련된 부분을 마련했어요. 불을 한번 큰 불 내면 안 되니까 라이터 불 같은 거, 촛불 같은 거 켜놓고서는 불 한번 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은 요새 인터넷에 뭐 촛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라도 아, 불이 어떻구나. 불의 성질은 어떨 것 같구나. 유추해낼 수 있겠죠. 그럼 물도 보고 물은 어떤 성질이 있을 것 같구나 하는 걸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라고 안 하면은 또 아까처럼 쓸 거예요. 쓰고 발표하라고 하면 잘하죠, 여러분들. 그냥 발표하라고 안 하려고 하는데 쓰고선 발표하라고 하면은 좀 더 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쓰고서는 한번 나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나무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예를 들어 나무만 하나 볼게요. 자, 나무가 어떻게 자라죠? 나무가 자라는 거. 위로. 쭉 올라가죠. 자, 쭉 올라가는 성질. 이게 목이에요. 쭉 올라간다는데 꼭 올라가는 것뿐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퍼져나가는 거. 이게 다 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라가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아우라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목이다. 화는 불이에요. 아주 화려하니까 어때요? 밤에 벌레들이 지 목숨 걸고 뛰어들죠. 화려한다는 이런 뜻으로 해서 화를 갖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화 토금수 각각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을까? 쉬운 건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 어려운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금. 참 어렵죠. 쇠에 여기 나오는 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느낌이 있는가? 어떤 성질이 있을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행은 뭘까 해서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음양론 너무 급하게 빨리 끝냈는데 오행론도 아마 이렇게 급하게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그 음양오행론이 인체에서 어떻게 적용되나 하는 이런 부분과 오운육기 간단히 이야기하고 음양오행 끝나고 그 다음에 장사는 들어가게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건데 질문 있어요? 자, 코넬노트는 2주차에 지금 나갔죠? 오늘 수업한 거 내용 정리해서 제출하는 거고요. 자, 구글에서 로그아웃만 해주시고 책상 다 집어넣고 그러고 나가시면 돼요. 의자. 분량 제한 없어요. 너무 짧게 쓰지만 않으면 되겠죠? 한 페이지 꽉 채우면 돼요. 한 페이지 반 페이지만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좀 어느 정도 좀 써주세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